네, 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성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 강의 하나 찍었는데, 40분 정도 찍었는데, 다 찍고 났더니 녹음이 안 됐어.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나중에 찍으려고, 그거는. 아, 뭐, 찍을까 생각하다가, 지금 인스타 육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인스타 육아 잘 보시면은, 딸내미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지, 반대지. 아들내미들이 별로 없어. 딸이 많아요. 특히 영아기 애들부터 해서 36개월 이전, 한 40개월? 요 정도까지도 딸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아들은 거의 없어요. 아들은 어디가 있냐? 똑같은 육아로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이 인스타 물품들, 뭐 국민템이라는 걸 샀는데 아들은 다 자폐 ADHD 영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딸은 괜찮냐? 아니야. 딸도 막 가거든. 언제? 딸은 좀 늦게 마시가. 6세 이후에. 아들은 바로 지옥 열차 타는 거고. 근데 문제가 엄마들이 지금 영아기, 영유아기 이제 키우는 엄마들은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키운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간단히 얘기해서 에듀 테이블도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 근데 예전 에듀 테이블은 별 문제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위험해요. 에듀 테이블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간단한 거 그냥 툭툭툭 만지는 건데 지금은 공부용으로 나와요. 거기에 병풍이니 또 자석블러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벽보 또 사운드팬. 이 사운드팬도 옛날에 애들이 많이 고장났었어. 내가 그때 15년 전, 그때 재능 학습지 할 때도 그때 사운드팬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거든. 애들 이상해진 애들도 있고, 막 예민 반응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애들이, 초등학생 이상인데도 문제가 있는 애들도 있어서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유아 애들 중에서도 그 소리만 들으면 막 미치는 아이들이 있었거든. 그때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안 썼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이게 들어온 거야. 왜? 엄마들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육아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그걸로.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되고 나서 지금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지금 육아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는데도 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 진행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왜 똑같이 육아를 하는데 똑같은 양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왜 남자애들은 자폐가 18개월에 생기고 여자애들은 안 생길까? 지금 18개월 전후 돼가지고 자폐 생기는 남자아이들 이런 아이들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유전이다. 아니 뭐 그 시절에 엄마들 나이대 상관없이 아이들이 그때 임신한 엄마들은 뭐 단체 바이러스 걸린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이가 태어나서 문제 생기지 않았으면은 뭐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태어나자마자 뭐 심장 쪽 질환을 앓았다든지 또 조기 출산을 했다든지 막 그런 거 아닌다면은 선천적이라는 거는 일단은 제끼세요. 그리고 12개월까지 애들 막 책 갖다 주고 막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 없이 다 했다. 그러면 얘는 선천적이 아니야. 그런 걸 놔두면서 그때부터 아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책 육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24개월 이전에 모국어보다 타언어를 먼저 가르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미친 나라예요. 이거를 전국에 있는 어머님들이 열강을 하고 교주한테 사이비 교주한테 조종당하듯이 전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장을 3개 사고 책을 꽉꽉 넣어놓고 육아를 시작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미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 육아용품을 사야지. 아이가 태어났는데 책장을 먼저 사고 책을 끼워 놓는 거는 이거는 미친 나라예요. 나라가 미친 게 아니지. 지금 30대들이 미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인스타 그 허풍쟁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믿고 육아템을 준비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사기꾼들인데 스스로 거길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게 농담 같으면은 책육아를 해가지고 성공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짜리 남자애들 10명만 대봐요.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다 만화책 중독, 게임 중독 돼 있을걸? 책육아 했던 애들? 아니면은 책을 좋아해도 아스퍼거 증후군일걸? 책만 좋아하고 아무것도 못할걸? 그게 성공한 거야? 망한 거지? 10명만 대봐.
지금 책류가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거든? 야, 성공했다고 뭐 10명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런 걸 믿냐. 뭐 이렇게 해서 뭐 대학교 간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 간 사람이 있는데, 그럼 걔 빼고 다 망했다는 소리야.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사람 있다, 저렇게 해서 뭐 한 사람 있다. 어머님들 알고 있는 사람, 그래, 있다고 쳐. 사실이라고 쳐. 두세 명. 걔 빼고는 싹 다 망한 거야. 아유, 참. 이게 인스타에서 국민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자폐 유발 물질들이야. 특히 남자애들한테. 왜냐? 여자애들은 자동차를 좋아해도 남자애들만큼 좋아하지 않아. 돌리는 걸 좋아해도 남자애들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은 에듀 테이블 갖다 놔도 남자애들은 문제가 생기고 여자애들은 덜 생기는 거야. 남자애들은 자폐가 생기더라도 여자애들은 덜 생겨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좀 보셔야 돼.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밑에 연수, 이 생명 담당 뇌가 있어요. 이 생명 담당에서 의식주, 특히 식에 관련된 거, 먹는 거에 관련돼서 애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관심 보이는 게,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이 변형계 부분이에요. 감정 컨트롤러야. 엄마랑과의 애착으로 인해가지고 이 변형계가 성장을 해요. 애착이라는 게 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랑과의 상호작용. 밖에 나가가지고 자연을 보는 것들.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엄마가 맞벌이여서 나가게 되면은 반응성 애착장애가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사자폐가 생기게 되는 거야. 애들이 먹어야 되는 그 시기에 너무 퍼주기만 하든지 애가 16개월도 지났는데 맘맛 소리도 안 하는데 밥을 준다든지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그래도 엄마랑 얘기하려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남자애들은 편해지면 얘기를 안 해요. 달라요. 이 언어에 관련된 뇌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측두엽이란 말이야. 옆에 이게 노란색이 측두엽이에요. 자, 앞에가 이 전두엽이고요. 이게 왼쪽 측두엽, 이게 오른쪽 측두엽이에요. 근데 이 왼쪽 측두엽에 언어에 관련된 뇌가 있어요. 근데 여아들이 이 언어에 관련된 뇌랑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뇌량이에요. 뇌량. 이게 좌측 뇌와 우측 뇌를 연결해 주는 건데 여기에 언어 다발이 여자들이 태어나자마자 20%가 더 많아요. 거기에다가 이 뇌의 크기가 여아들이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응 속도가 여아들이 더 빨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여아들이 살짝 더 똑똑한 이유가 이런 두개골 크기, 또 언어에 관련된 뇌가 남아보다 더 많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 이것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좋아요. 남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공감 능력이. 공간 감각이 요거는 남아들이 높아서 이 평면으로 하는 거는 여아들이 좋아하고요. 입체를 만지는 거는 남아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남아들은 36개월 이전에 낙서, 그림을 안 그리면은 나이가 먹어서 안 그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아들은 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류화를 하다 다시 이제 제 거 강의를 듣고 문해 활동을 하면은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요. 색칠하기부터 시작해요. 여아랑 남아랑 이제 이러고서 이제 나눠지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은 여아들 중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한테는 남성적 성격을 떼요. 이런 애들은 이제 좀 남자애들처럼 좀 키우는 게 낫죠. 근데 남아애들 중에서 이런 강금식 육아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약해지면서 여성적 성격을 띠는데 여성적 성격이보다 애들이 내성적이 돼요. 이 테스토스테론 이게 아이들의 사회성에 관련돼서 또 아이들의 이런 등치, 그 다음에 키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을 집에서 강금식 육아를 한다든지 또 기간 생활을 너무 장시간 동안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이들 키 크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변형계 부분이 남아애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자극을 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러면은 이 변형계 부분이 망가져요. 그리고 36개월까지는 이 변형계 부분이 성장하는 기간인데 문제는 이 대뇌피질 이게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는 36개월 이후에요. 36개월 이후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 손해예요. 손해가 발달하면서 운동에 관련된 그런 작용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누워있다가 엎어졌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기다가 잡고 걷다가 나중에 뛰는 거지. 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집에서도 이것저것 만지면서 잼잼 활동을 하다가 또 던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쓰러뜨리고 다시 쌓고 블럭을 끼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 소근육 활동도 해요. 이것을 36개월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발달된 이 손의 발달량에 비례해서 36개월에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거야. 근데 36개월까지 집안에 감금당해서 책만 읽었던 애들은 손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걷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사회에서 그냥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36개월 제일 중요한 기간에 인스타에서 하려는 건 뭐예요? 애들 감금해가지고 책을 읽혀서 세뇌를 시켜라. 애들 다리 근육을 다 잘라가지고 앉아있게 해라. 이게 인스타 유아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책 육아를 하고 그거 문자 학습을 하다 보면은 이 변형계도 망가지고 아이들의 변형계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아까지 상실하게 될 확률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 물품 중에 위험한 물품이 뭐냐면은 돌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돌리는 게 있을 때 남아아이랑 여아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남아아이들이 더 좋아요. 특히 이 바퀴나 뱅글뱅글 도는 거 보면은 본능적으로 남자아이들이 더 선호를 하게 돼요. 이게 Y 염색체 때문에 그래요. 여자아이들은 Y 염색체가 없잖아. 남자들의 Y 염색체는 남성들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이 남성적 성질이 있어요.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남성적 성질이 있죠. 남자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좋아하는 것들, 또 사고치고 호기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남자들의 성질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이 바퀴류를 좋아하는 것도 남자들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보면 환장해. 근데 현재 있는 이런 아이들의 지금 국민템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중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문자 자극이라는 게 이 수두엽 작업, 그 다음에 언어를 엄마가 가르쳐 주면은 이제 원래 아이들은 듣기 말하기 외우면 하면 안 돼요. 읽기 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읽기 쓰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 생명에 관련된 연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변형계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그 36개월 이후에 이제 발달하는 이 전체적인 대뇌 피질에서 이 측두엽 부분만 시냅스가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뇌가 발달을 안 하게 돼요. 특히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1차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여기가 감각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정엽이에요. 다 보면은 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뇌의 네 가지 부분, 전두엽, 두정엽, 여기 측두엽, 후두엽이에요. 이 경계선에 있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로 발달하면서 이 가운데 이제 경계선에 있는 요 부분이 잘 자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한 곳에 모이는 이 두정엽 부분이 똑똑해야 되는데 이 문자 학습은 오로지 측두엽으로만 받아들여요. 후두엽과 측두엽. 근데 이 측두엽도 우측 측두엽이 똑똑해야 좋은 건데 원래 아이였을 때는 우측 측두엽이 더 많이 발달을 해요. 이 경험 활동을 통해서. 근데 책 활동은 좌측 측두엽만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해가지고 아니 발달보다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측과 좌측의 불균형 그리고 발달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문자 학습으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돼요. 이 뇌가 손상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눈이 여기 이제 달리고 여기가 아나피질이에요. 아나피질. 요거 아나피질 중에서 우측에 있는 아나피질이 이제 사회성에 관련된 건데 이 우측 뇌가 발달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좌측만 발달하게 되면서 발달이 아니라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서 생기는 게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이들 장기 손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학습, 아이들 감금 육아,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맞벌이 부부였거나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아이를 종일반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아이가
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엄마들이 만드는 거야, 아이들 질환을. 자, 여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동차나 또는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별로 관심이 없거든. 좀 만지다가 그냥 역할놀이 하고 말아버리거든. 근데 남자애들은요, 이 돌아가는 것만 보면은 더 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활동을 해도 편한 거, 어려운 거 있을 때 남자애들은 더 편한 걸 고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봐봐. 얘가 앉아서 블럭을 끼는 활동이 편해요. 아니면은 그냥 눈깔 돌리면서 책장 넘기는 게 더 편해. 책장 넘기는 게 편해. 그러니까는 애들이 블럭 활동 같은 걸 안 해. 감각 활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손이 막 미치거든. 그래서 이 손에 있는 감각이 몽땅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이 책이야. 책장 넘기지, 책의 그 모서리 부분을 까칠까칠하니까 그거 만지지? 이런 이상한 감각에 올인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모든 감각을 다 제거하고 이 책에 있는 감각에만 올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책 위에는 못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책에 있는 감각을 더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책을 보게 되고, 실제로 책에 있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책을 보는 행위야. 그냥. 그래서 나중에 책이 뒤집어져 있는데 책장을 넘기는 거야. 그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인스타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가 30분, 1시간씩 보는 게 애들 엉덩이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애들 계속 보여주게 하잖아. 아이는 15분 이상 혼자 뭘 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거를 30분, 1시간씩 방치한다. 이거 6개월 만에 봐요. 이게 책을 갖다 놨는데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어. 야, 그 애들은 엄마가 진짜 고맙다고 해야 돼. 잘못된 실수하는 육아를 할 뻔했는데 아이가 그걸 거부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가 그 책을 좋아서 계속 책을 계속 보게 됐을 때, 그냥 보는 거야. 그거를 계속 책장을 넘기면서 계속 보게 됐을 때, 이 아이들 중에 남아 아이들이 거기 있는 감각에 몽땅 올인하게 되면서 그때 생기는 게 이 상동 행동, 그 다음에 한 가지에 어떤 거에 집착하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책에서 감각 추구하는 행동, 그 다음에 엄마, 내가 그랬잖아. 아까 15분 이상 하면 건드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집중하는 줄 알고 엄마가 방치했을 때, 아이가 그다음부터 뇌의 신호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 변형계 부분도 망가지고, 대뇌 전두엽 부분도 이제 그다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상 행동들을 보이는데, 이것이 후천성 자폐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24개월부터 남아 애들부터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운드 펜까지 집어넣으면서 아이가 더 이상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책육아를 하면은 천에 그러니까 100에 90% 이상이 애들이 엄마들이 잘못된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애들이 언어 지연, 언어 장애까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 10%는 똑똑하냐? 얘네들은 과잉 언어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 말은 하는데 상대방과 대화는 안 돼. 가족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집 밖에만 나오면 대화가 안 되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이 대화 주제랑 상관없는 얘기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이게 과잉 언어 증후군,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스퍼거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엄마들은 자기 애를 똑똑하다 생각하고 책육아를 더하다가 그때 아이들이 돌게 되는 거야. 여아 아이들은 그거를 흡수를 하는데 남아 아이들은 그거를 어떻게 방출해야 되는지 몰라. 이게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36개월 이전에 어떤 걸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건 36개월 이후부터 하는 거야. 근데 36개월 이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발달 도중인 이 뇌가 야 건물 공사하는데 엄마들은 뭐 하냐면 거기다 인테리어 하고 있는 거야.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갈지 몰라. 이게 예술관이 들어갈지 아파트가 들어갈지 빌라가 들어갈지 초가집이 들어갈지 기아집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안에다가 그냥 번지르르한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지. 겁나 멋있게 막 엄마들 생각이야. 막 도서관도 꾸며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식당이네. 어떡할 건데? 다 부셔야지. 뻘짓거리 하는 거야. 이 아이는 미술을 하려고 태어난 아이인데 엄마는 거기다가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은 미술을 시켰으면은 아마 전 세계 탑이 될 만한 인물이었는데 엄마는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망하게 되는 거지. 거기를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근데 이미 엄마가 거기다가 건축하는 동안 이 아이는 다른 뇌가 망가지게 돼 있거든. 그게 지금 인스타 육아야. 그리고
똑같이 책 육아를 하고 똑같이 하더라도 여아이들은 말을 하지만은 남아이들은 열의 아홉이 말을 못해요, 현재. 이게 책 육아가 나타나고 나온 문제점이에요. 남아이들 단체 언어장애 언어지연. 이게 책 육아 때문에 생긴 원인이야. 책 육아뿐만 아니라 거기랑 같이 넣는 에듀테이블, 병풍, 사운드부, 소리 나면은 막 누르는 것들, 푸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게 애들이 다 자폐 유발하다든지 아니면 지능을 다 떨어뜨리는 행위들이거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이들 뇌 발달, 특히 24개월까지 영아들 발달 과정에 없는 내용이야. 이거를 지금 인스타에서 국민템이라고 해서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자폐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지. 다 섞고 있는 거야. 내 농담 아니고 인스타만 끊어도 아이들 정상 육아된다. 옆집 엄마 만나지 마. 어차피 그 옆집 엄마가 인스타 육아하는데 그걸 따라하면 엄마도 인스타 육아. 저 인스타 안 보는데 의미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런 육아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한 건데? 그게 인스타 육아라니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이것저것 다 빼면 어떻게 육아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야, 엄마들이. 뭔가 다른 거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 멘붕은 오겠지. 그렇다고 다 빼고 나니까 집이 허전해졌잖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지. 다시 촉감활동부터 하고 엄마들이 시간 내고. 지금 일하는 데가 나중에 아이들 치료비로 더 많이 쓰일 것 같다. 일 때려쳐야 돼. 아이들 망가진 걸 쳐다보고 있을 거야? 치료 안 할 거야? 더 엄마가 일을 다니는 동안 얘는 나중에 반응성 애착장애까지 생기면은 그냥 5천, 6천, 1억 금방 들어. 치료비로. 그러면은 봐봐. 어머니가 지금 일을 해가지고 자, 애 아이가 지금 24개월이야. 일을 해가지고 이익금으로 어차피 치료비는 다 이익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익금으로 1억 벌려면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350만 원 번다고 쳐. 이것저것 포뛰고 차뛰고 받는 거 한 250대. 자, 1년이면은 이래저래 2,500, 3,000이야. 1억이면은 3년치야. 3년에서 4년.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1억, 1억 정도가 5천에서 1억 정도가 애들 치료비로 나가거든 나중에. 정신질환 그 다음에 거기에 애들이 경계선 지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증상으로 또 치료비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을 해봐. 차라리 그냥 엄마 일을 안 하고 그냥 아이랑 가정보육하면서 적은 돈 들이고 애들하고 그냥 동네락도 안 되면 동네락도 엄마 왔다 갔다 하고 뭐 집에서 이제 만들기 그리기 하면서 어떻게든 막 버텨.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하는 게 오히려 아이들 정신질환 만드는 거보다 낫다니까. 이거 다 초등학교 들어간 엄마들 다 후에서 다 때려치잖아. 빠른 엄마들은 6세까지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했냐고 생각하면서 지금 치료비로 더 들게 생겼다고 다 때려치고 있어. 야, 그나마 때려치는 엄마들은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들이야. 어쨌든 간에 이게 어머님들 중에 이런 것도 있지. 몸이 불편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뭐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데 저는 이 강의니까 이것저것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어. 일단은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아빠랑 이제 얘기하면서.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면은 내가 강의를 못하지. 하여튼 인스타 육아 하게 되면은 남아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게 일단 테스토스테론 문제고, 그다음 또 남성 호르몬 그 문제부터 해서 Y 염색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언어에 관련된 데가 여아들보다 낮다는 거,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적다는 거, 그리고 남아이들은 편한 거, 편할수록 더 선호한다는 거, 돌리는 거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 게으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 아이들은 망가지면은 이 테스토스테론을 변형계에서 조절을 못 하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폭력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 책에 더 심취하는 것도 남자애들, 책을 너무 거부하는 것도 남자애들이 더 많아요. 차라리 거부했던 애들은 자폐를 피해가는 아이들. 근데 책을 남자애들인데 12개월, 16개월 사이에 책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얘가 자폐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하루에 얘가 1시간, 2시간씩 본다? 18개월 이전에 이게 본다? 그러면은 그냥 아스퍼거 단편이에요. 얘는 무조건 아스퍼거 와요. 100%예요. 99.9도 아니야. 100%예요.
자, 하여튼 요렇게 끝마치도록 하고 함부로 인스타 요구 하지 말고 그 인스타에 그 남자애들이 없는 게 좀 이상하긴 할 거야. 얘네들 이런 식으로 망가져가지고 일단은 애들이 언어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엄마랑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일단 다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자폐가 생겨서 떨어져 나가는 거. 또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ADHD 전조 증상, 또 거기다가 영어 시킨다고 미디어 보여줬다가 미디어 증후군까지 생겨가지고 애들이 그냥 막 가는 경우. 그래서 이런 정신적 질환이 여자애들보다 더 빨리 오고, 근데 여자애들은 안심할 게 아니라 남자애들하고 똑같이 했으면은 남자애들은 36개월에 문제가 생겼다고 여자애들은 2년 후인 한 50개월 그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중증도는 이제 남자애들이 더 심하지 여아애들보다. 근데 여아애들 중에서도 이제 너무 미디어 자극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반응성 애착장애까지 왔는데 공부에다가 미디어까지 보여주면은 여자애들도 만만치 않게 ADHD 증상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다른 애들 때리고 다닌다는 거. 그리고 엄마는 그거를 계속 방치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하여튼 요것을 끝마치도록 하고 인스타는 그냥 미친 망상장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인스타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하시길 바래요.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